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자연어 처리팀의 신동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Extracting Training Data from Large Language Models라는 논문입니다. 이제 화면을 보이시는 분들과 같이 준비를 했고,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연구의 목표는 학습된 랭귀지 모델에서 학습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것입니다. 공개된 학습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모델도 많지만 이제 개인정보가 담긴 비공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출을 막는 것이 중요해지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이제 화제였던 뭐 체포 서비스도 이제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따라서 실제 서비스할 모델이라면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선 배경으로 프라이버시 어택의 종류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가장 단순한 공격으로 멤버십 인퍼런스 어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공격자가 특정 입력 데이터를 넣어서 이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셋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공격자가 후보 입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단순 확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험도가 가장 낮은 공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대신에 이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좀 다른 방법의 데이터 추출도 사용을 하게 되고 이 논문도 이제 비슷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런 프라이버시 어택들이 어떤 원리로 데이터를 확인하거나 추출할 수 있는 걸까요? 선행 연구에서도 그렇고 이 연구에서도 이런 건 일종의 오버피팅 때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델이 데이터셋에서 일반적인 패턴을 학습하기를 기대하지만 개별 데이터를 기억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이렇게 오버피팅된 학습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학습 데이터를 기억하는 과정은 학습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GPT 같은 거대 랭귀지 모델들은 특히나 자연어를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가 저장된 놀리지 리포지토리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데요. 이 예시처럼 이제 First Main Street, San Francisco, California라는 주소가 문장이 입력되면은 랭귀지 모델이 이 주소에 해당하는 집 코드를 리턴하기도 합니다. 이런 종류의 기능은 이제 모델의 활용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기억을 위험하다고 볼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겠죠. 이 연구에서는 직관적으로 더 적은 개수의 데이터 샘플에 어떤 문장이 등장할수록 그 정보가 이제 위험한 정보일 것이다. 개인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억에 대해서 정량적인 정의를 위해서 아이덴틱 메모리, 사진 기억이라는 개념을 이 연구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문자열 S가 랭귀지 모델에서 어떤 프리픽스 문장 C를 넣었을 때 어떠한 샘플링 방법을 통해서 이 문장 S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S를 추출 가능하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추출 가능한 문자열 S가 모델의 학습 데이터 중에서 K개 이하에서 등장할 때 S를 K-eidetic memorized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은 문장 S가 한 데이터 내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은 K를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문자열이 한 개의 문서 안에서만 10번을 등장했다라고 해도 K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억에 대한 정량적인 기준을 세워두고 이제 개인정보라고 하는 거는 K가 더 작은 경우에 대해서 되겠죠, 데이터가. 다음은 이제 스램 모델입니다. 이 연구에서 가정하는 공격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격자의 역량으로는 우선 블랙박스 인풋 아웃풋 액세스를 가지고 특정 입력에 대한 확률을 계산해서 다음 단어를 예측할 수 있는 대신에 모델의 웨이트나 내부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는 알지 못한다고 가정합니다. 공격자의 목표는 물론 메모라이즈된 학습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고 공격할 대상 모델은 GPT-2의 베리언트 중에서 엑스라지 버전, 그 파라미터가 제일 많은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배경과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실제 추출을 어떤 방법으로 수행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추출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 단순한 토큰을 시작으로 해서 임의의 문장을 생성해내는 텍스트 제너레이션 단계가 있고, 생성된 문장이 메모라이즈된 문장인지 판단하는 프리딕션 단계가 있습니다. 프리딕션 단계에서는 특정 매트릭을 사용해서 앞에 설명드렸던 멤버십 인퍼런스를 적용을 하고, 그 결과 가장 가능성이 높은 문장들을 필터링해서 최종 추출 결과들을 내놓게 됩니다. 우선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한 세팅은 제너레이션에서는 탑-N 제너레이션을 사용하고, 멤버십 인퍼런스에는 퍼플렉시티 기반을 사용했는데요. 이제 탑-N 전략 같은 경우는 빔 서치랑 비슷한데 이제 약간 다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빔 단위로 보는 게 아니라 토큰의 확률적인 그거를 그리디하게 확률적 샘플링을 하긴 했는데, 탑 N 여기서 N은 이제 40을 사용했는데 40개의 확률만 사용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다시 한 다음에 샘플링을 하는 방식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perplexity는 이제 여기 있는 식을 사용해서 perplexity가 낮은 문장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필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이스라인 어택을 수행한 결과 추출된 데이터들에는 이제 한계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만들어진 데이터들 중에 중복된 결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MIT의 라이센스 문장 있죠. 그런 것들처럼 좀 큰 덩어리가 기억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샘플에 이제 중복으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고, 두 번째로는 높은 false positive로 생성된 문장의 likelihood 자체는 높지만 실제로는 트레이닝 셋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장들이 다수 추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false positive에 해당하는 예시로는 뭐 I love you 하는 식으로 같은 프레이즈가 반복적으로 샘플링된 그런 문장이 많이 생성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의 한계는 각각 제너레이션 단계에서의 다양성 문제랑 프리딕션 단계의 매트릭이 얼마나 적합한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추출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각 단계에 더 많은 전략들을 이 연구에서는 시도합니다. 제너레이션 단계에서는 디케잉 템퍼레처와 컨디셔닝 온 인터넷 테스트 전략을 추가하고,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다른 랭귀지 모델과의 비교, Z-드립 압축과의 비교, 로우케이스 텍스트와의 비교, 그리고 슬라이딩 윈도우 사용, 이렇게 네 가지 전략을 추가를 합니다. 다른 랭귀지 모델과의 비교에는 GPT-2의 베리언트 중에 스몰과 미디엄 버전 두 가지를 사용해서 베이스라인을 포함하면은 총 세 가지의 제너레이션 방법과 6가지의 인퍼런스 방법을 조합하는 것이 최종 실험 세팅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각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너레이션 단계에서의 디케잉 템퍼처 도입입니다. 디케잉 템퍼처라는 개념은 원래 이제 있던 방법으로 확률 기반 생성 모델에서 다양성을 늘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단순히 설명해서는 생성될 확률이 낮은 샘플에 대해서 템퍼처라는 걸 도입해서 확률 보정을 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방식은 이제 뒤에 이밸류에이션에서 설명하겠지만 사실 결과가 썩 좋진 않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깊게 설명하지 않고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너레이션 방법은 컨디셔닝 온 인터넷 텍스트입니다. 디케잉 템퍼처를 사용해서 다양성을 높여도 여전히 unlikely한 프리픽스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제로 인터넷에 있는 프리픽스를 사용하자라는 생각으로 해서 크롤러를 사용해서 실제 인터넷에 있는 텍스트를 끌은 다음에 이거를 프리픽스로 사용해서 제너레이션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생성된 텍스트에 대해서 인퍼런스를 적용하는 각 매트릭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다른 랭귀지 모델과 퍼플렉시티 비교는 이 어떤 문장이 오버피팅 된 경우 레퍼런스 모델과 퍼플렉시티 차이가 많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같은 GPT라고는 하지만 파라미터가 다른 버전의 모델들이라서 이제 오버피팅 된 거를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하고, Z-드립 컴프레션 같은 경우는 문장을 압축 알고리즘에 넣었을 때 엔트로피와 GPT에 넣었을 때 퍼플렉시티 간의 비율을 사용합니다. Z-드립 엔트로피라는 거는 이게 낮다는 거는 문장이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높으면서 퍼플렉시티가 낮은 문장을 선택하게 되고요. 로어케이스와의 비교는 문장을 로어케이스한 결과의 퍼플렉시티 비율을 비교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 고유명사 같은 개인정보는 대문자가 포함된 경우가 많으니까 이 차이가 클수록 개인정보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슬라이딩 윈도우 방법은 일정 크기의 슬라이딩 윈도우를 이용해서 퍼플렉시티를 계산하고 이 윈도우들의 값들 중에 최소값을 기반으로 문장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개인정보가 짧게 포함되어 있지만 주변 단어들로 인해서 평균 퍼플렉시티가 높아져서 필터링 당하는 문장을 찾아내기를 기대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각 방법에 대한 세부 설명이었고, 이걸 전체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각 세 가지 제너레이션 방법이 있었죠.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GPT-2에 프리픽스를 넣고 20만 개의 샘플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6가지 인퍼런스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 20만 개를 정렬을 하게 되고 중복을 제거한 다음에 이제 상위 100개를 샘플을 하면은 얘네가 후보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이 100개의 문장들 중에서 과연 몇 개의 데이터가 실제로 GPT-2의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었는가, 이게 이밸류에이션에 해당을 하는데요. GPT-2의 학습 데이터는 따로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실제 GPT 연구진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보낸 다음에 검증을 받아서 이제 실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원리와 실험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질문 있으시면 받고 없으시면 실험 결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결과적으로 총 18가지의 세팅에 대해서 100개씩을 만들어냈으니 총 1800개의 샘플이 있는 건데요. 그 중에 33.5%에 해당하는 604개의 샘플이 실제 학습 데이터셋에 포함되었던 문장들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그렇게 얻어진 데이터들이 실제로 어떤 종류의 내용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사람이 직접 분류한 결과인데요. 꽤 다양한 결과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원래 경계하고자 했던 개인정보라고 할 만한 정보들은 볼드 처리되어 있는 네임드 인디비주얼이나 컨택트 인포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604개 중에서 78개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전체 1800개에 비해서는 개인정보의 효율은 좀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연구에서 기준을 K-eidetic memorization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선별해내는 걸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eidetic memorization이라는 기준 외에도 개인정보를 특별히 필터링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음 결과는 각 제너레이션 및 멤버십 인퍼런스 전략에 따른 결과 비교입니다. 제너레이션 스트래티지와 인퍼런스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이제 전체로 각 100개씩을 했는데 이 중에서 몇 개가 실제로 포함되어 있었는지를 세부적으로 표시한 건데요. 전체 경향성을 보면은 퍼플렉시티를 그대로 사용한 멤버십 인퍼런스가 가장 효과가 낮았고, 이제 랭귀지 모델과의 비교 혹은 Z 컴프레션과의 비교 방법들이 효과가 비교적 좋았습니다. 생성 방법은 인터널 프리픽스를 사용한 방법이 가장 좋았고, 디케잉 템퍼처는 오히려 베이스라인보다도 약간 낮거나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왜 실험 결과에 굳이 넣었는지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18가지 조합 중에서 가장 효과가 높았던 게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인터넷 프리픽스 기반의 Z 컴프레션을 사용한 게 67%의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분석을 보겠습니다. 이 플롯은 Z 컴프레션 사용한 경우에 그렇게 만들어진 샘플들을 GPT-2의 perplexity랑 Z 엔트로피를 나타낸 도식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실 앞에서 제일 좋았던 케이스는 제너레이션 스트래티지가 인터넷 프리픽스였는데 요 플롯 자체는 탑엔 방식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크게 차이가 없어서 일단 요 피규어를 사용을 했고, 탑엔 방식으로 생성된 20만 개의 데이터 중에서 이제 멤버십 인플루언스 단계를 거치면서 실제로 100개만 선택이 되잖아요. 그 선택된 것들이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샘플들인 거고, 나머지 20만 개 전체는 이제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플롯을 보시면은 생성된 문장들 중에서 퍼펙시티가 낮고, 즉 likelihood가 높은 문장들이고 제트립 엔트로피가 높은, 즉 압축하기 어려운 반복이 적은 문장들이 선택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분석 결과는 이제 모델의 크기와 메모라이제이션 사이의 경향성에 대한 것인데요. 앞에서 데이터 추출 공격이 가능한 이유가 오버피팅이라고 했는데 그게 맞다면 직관적으로 모델의 크기가 클수록 추출이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뭐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 실험 결과도 이 아이디어와 비슷합니다. 이제 GPT 중에서 이제 엑스라지, 그러니까 실제 이 연구에서 사용한 게 엑스라지였고, 미디엄, 스몰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학습 데이터에서 딱 한 번씩만 등장하는 즉 K-eidetic memorization에서 K가 1인
서브레딧 URL들을 생성하도록 이제 수행을 했는데 결과를 보시면은 모델 X라지인 경우에 이제 많은 문장들이 잘 생성이 되었고 그다음 미디엄 순이고 스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잘 안 만들어지는 결과를 확인해서 실제로 모델이 더 클수록 이런 공격에 더 취약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런 데이터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슈를 막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간단하게 다루고 있는데 우선 시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Training with Differential Privacy라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학습할 때 DPSGD라는 방법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사실 이게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논문이 될 거기 때문에 이 페이퍼 리뷰의 범위에서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일단 뭐 프라이버시 이슈를 태클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단점으로는 이제 모델 성능에 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실제로 GPT에서도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보안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 다음에 이제 creating the training data 학습 데이터를 이제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미리 이제 학습 데이터에서 개인정보를 제거한다든가 그런 필터링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거대한 랭귀지 모델의 학습 데이터에서 그런 작업을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거는 힘들겠죠. 그래서 뭐 자동화 방법 같은 걸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으로 limiting impact of memorization on downstream application은 실제 사용될 프로그램에서 어떤 기억에 이런 기억이 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그런 유출이 되는 방법을 막거나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모델은 그런 약점이 있다라고 실제 서비스 단에서 그런 걸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디팅인데 이런 문제가 있는지 실제 서비스에서 모델을 계속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프라이버시 리그 이슈가 있는지를 계속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